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완 등 어몽길의 등반 노하우가 담긴 대한민국 등산화 대표 브랜드 트랙스타의 트레킹화, 고어텍스 등산화 등 수십 가지 다양한 경등산화와 중등산화를 폭스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메이드 인 코리아 트랙스타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신문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예, 뉴스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불금이네요. 예. 예,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겨레 이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에서 파낸 준설토. 예, 강바닥에 이제 흐르던, 강바닥에 쌓여있는 흙 있지 않습니까? 예. 수십 6m를 맞추기 위해서 파낸 흙. 이게 바로 준설토인데,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붓는 그런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습니다. 예. 곡창지대 아닙니까, 나주가? 그러니까 이 준설토를 계속 쌓아두면 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농지에다 뿌리는 그 사업들을 나주에서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준설토를 뿌린 곳에 벼를 수확하려고 보니까 쭉정이 벼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날벼락. 한겨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고 한 해가 지나자 벼들이 시들시들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흙을 분석해 봤더니 수소 이온 농도가 3에서 4, 강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염도는 10.2, 예, 벼농사 한계치는 4.68인데요. 염도가 10.2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강산성 고염도. 여기서 어떻게 벼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옥정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 옥정들의 옥정리 이장이 한겨레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준설토 복토는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4대강 준설로 파낸 흙을 버릴 곳이 없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이렇게까지 피해가 클 줄은 몰랐다.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면은 결코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사업 시행자 측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옥정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660제곱미터 지역 1마지기당 수확량이 480kg 안팎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이 이게 대체 웬 날벼락입니까? 한 사람이 그런 마음만 먹지 않았으면은 온 국민이 또 온 생물이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예. 4대강과 관련한 그런 국민 생명이 말이죠. 이명박 씨가 자전거 타고 네. 그걸 라이딩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거 예. 즐기지 말고 네. 이런 데 데려와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한겨레에 실린 사진을 보니까 벼가 마르다 못해서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사진이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예. 네. 예. 자, 이 쌀을 다 이제 수매를 해준다면은 농어촌공사 쪽에서 말이죠. 수매는 못하죠. 이 쭉정이 벼 상태로
이명박 씨 집에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먹으라고. 예.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자,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수산물 이야기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난해도 아닙니다. 올 8월 한국에 보내온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측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의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100마리 잡았다면 8마리가 방사능 오염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를 언론에 알린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후쿠시마의 방사능이 사고 직후보다 10% 절감됐다고는 하지만 위험 지역에 대한 우리의 수입 제한 조치가 매우 합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이 그건 대단히 부당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대사는 공동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힙니까? 네, 글쎄 말입니다. 이 공식 문건에서도 일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수입 제한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런 유체 이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요. 이 보고서를 받을 시점이 8월이었습니다. 예. 그때 8월에 우리 정부 당장 총리부터 방사능 우려를 괴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학자들까지 나서서 일본산 수산물 위험하다. 웬만하면 손도 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때 정부는 무슨 소리냐. 하여간 방사능 우려는 괴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선후 관계가 괴담이라고 한 다음에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부터 그 국민들에게 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알린 책임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참 등수 좋아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도시대상 종합순위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1등이 어디냐? 수원시였습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한 달 내내 차 없는 마을로 가꾼 수원. 수원이 1등이다. 2등은 전북 무주군이다. 3등은 강원도 강릉시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순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도시 순위를 과연 누가 매겼느냐? 중앙일보입니다. 며칠 전에 그 대학 평가를 냈던 중앙일보 아닙니까? 예. 이번엔 또 도시 평가입니다. 관련한 2011년 10월에 나온 한겨레 20일 기사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랭킹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대학 평가를 처음 시작한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같은 경우 평가 결과를 중계, 보도하는 전 세계 언론 덕분에 인지도를 키웠고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 진학 가이드북을 펴내 추가 수입을 올린다. 나아가 고등학교 순위, 병원 순위, 자동차 순위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대학 순위가 발표되면 이 잡지의 가판 판매율은 50% 가까이 늘고 웹사이트 페이지 뷰도 20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성공에 공부된 포브스, 워싱턴 먼슬리, 뉴스위크, 포린 어페이스 같은 매체들도 속속 대학 평가에 뛰어들었다. 대학들은 매체들의 평가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는 고스란히 언론사의 광고 수입 증대로 이어진다. 상황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대학 평가가 매체의 영향력 확대와 광고 수입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한 만큼 앞으로 대학 평가 산업에 진출하려는 언론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돈벌이만 생각하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삼성이라는 대상을 1등이라고 삼성도 늘 그것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왔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1등이라고 평가받는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학도 평가하고 도시도 평가하고 이렇게 전지전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판자의 위치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요. 여기 2013년 도시대상 우수도시 순위 나온 표를 보니까
1등상이 대통령상이고요. 2등상이 국무총리상이네요. 예, 3등상은 국토부 장관상. 아니, 중앙일보가 하는 평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왜 대통령상이 여기 들어가죠? 글쎄 말입니다. 이 도시 대상 평가하는 건데 말이죠. 통상 이제 이게 신문사가 주최하는 무슨 콩쿠르라든지 여러 이제 문화예술 행사들에는 이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이거는 좀 의외네요. 왜 여기 정부가 여기 개입이 돼 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왜 도시를 상대로 평가를 했느냐? 앞서서 이제 대학 평가가 이제 나왔을 때 대학이 그 평가하는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갖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도 예산이 있거든요. 대학도 지방자치단체 돈이 있는 곳입니다.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데를 상대로 자꾸 평가를 하는 걸로 봐서는 광고 수익에 대한 그런 1차적 목적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언론사의 지자체를 상대로 한 광고 장사 관행은 상당히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상당히 뿌리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가 있고 단체장 현직들이 재선을 노린다면 이렇게 노출되고 평가받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유명한 방송사들, 중요한 신문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비, 홍보비를 유치하는 그런 일종의 좀 부적절한 영업행위들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상당히 절실한 실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그 기사 보시면요. 이 수원이 1등 했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아니, 이런 게 왜 나왔지? 이 내막을 더 짚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언론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북한의 땅굴 위협 아직도 진행형. 군이 3곳을 탐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입니다. 그것도.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대남 땅굴 굴착 능력을 갖고 2000년대 이후에도 땅굴 남침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쓴 기사인데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등 군수 내부도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북한 땅굴 도발 위협 대비와 탐지 작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침을 예하 7개 부대에 예하 부대에 7차례에 걸쳐서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경기도 구리시도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이 기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구리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다들 실소를 금치 못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인지 기사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21세기에 웬 땅굴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단 하나의 대남 침투용 땅굴이라도 성공한다면은 남한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땅굴이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전 병력의 이동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의 중요한 지역을 일시에 점거하면 우리 군은 전방의 적과 후방의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땅굴을 이렇게 우리가 탐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하면 못 발견한 것처럼 해놓고 20만이요? 다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딱 터뜨리는 거죠. 아니, 북한은 핵무기 보유 능력도 거의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조사 결과 발표대로라면, 세계 최고의 잠수함, 그런 공격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아무리 해도 걸리지 않는 최고의 사이버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땅굴까지. 세계 제패의 그날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이명박은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자, 한겨레 오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일부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돌연 철회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열을 올리면서 아니 국감에
왜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국회가 질타받지 않았습니까? 조중동으로부터. 그런데 갑자기 기업인 증인 채택을 돌연 철회했다는 것이죠. 국감에 출석해야 하는 날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겹친다거나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다는 등의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들여서 개별 의원들 스스로 증인 신청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 경영자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서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이를 또 떠벌리고 여기에 여당 지도부까지 가세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증인 뒤집기에 이어서 재계의 입김이 반영된 게 아니냐 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신종균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문 사장, 이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대신에 부사장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정주 넥슨 회장도 국감기간이 해외 출장과 겹친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져서 부사장이 대신 출석하게 됐습니다. 메가박스 대표 여환주 대표인데 이 사람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경쟁업체 CJ-CGV 롯데시네마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명단에서 뺐습니다. 아니 그 무슨 형평성이에요? 지금 천안함 그 영화 네. 이걸 상영하다가 내린 것은 메가박스밖에 없습니다. 물어볼 말이 없지 않은데 이렇게 증인 채택을 철회했단 말이죠. 자, 이런 거 본 말이죠. 참 이게 조중동의 위력이 참 과거에 위력이 있었던 조중동의 위력이 또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땅굴 얘기가 다시 나오는 세상이니 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야당의 한계인가. 네. 네. 이런 뭐 여한주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재계 인사들 국감 증인 채택 철회해주고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자, 이 정권초인데 말이죠. 아직 뭐 임기 1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친인척 비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박영우 대유 신소재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오늘 한겨레 편면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가 지난해 2월에 대유 신소재의 전년도 매출이 크게 줄고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박영우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조카이자 박 회장의 부인인 한유진 씨 등 가족들이 갖고 있던 주식 227만 4,740주를 팔아서 9억 2,7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이 박영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실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피했다. 적극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하는데, 자, 이 박 회장과 한 씨는 2011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6,6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가 새마을학을 들고 나와서 16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 새마을학회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새마을학회 관계자들이 새마을학을 내건 영남대를 심사에서 통과시킨 셈이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을 선정했거나 심사위원이 공정하지 않게 선정됐는데도 방치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 정부 돈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과 유관한 이런 학교에 유리하게 쓰였다. 이런 또 평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또 주목됩니다. 땅굴에 새마을에 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조중동에 또 올해 2013년인데 말이죠. 자, 사실 지금 저희가 대학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이 퇴직하면은 사립대학이 참 많이 갑니다. 네. 자, 내막은 이렇습니다.
관련한 중앙일보 일면 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최근 4년 동안 교육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 37명이 퇴직 후에 대학 등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7명은 퇴직한 다음 날 대학으로 출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재직하면서 재취업을 확정지었던 셈인데 다른 부처의 공직자들이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이 적정한지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 공무원들은 심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재취업 심사 대상 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과 재단법인 등은 사기업이 아니란 이유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교육부 관료들이 이렇게 대학에 가느냐? 뭐 나름대로 전관예우 때문에 전관예우를 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봐야 마땅합니다. 교육부가 규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학 사이의 커넥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대학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막강합니다.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에 제재를 가하거나 국가의 교육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 프로젝트 발주까지 가능합니다. 대학들이 교육부 출신을 영입해서 보험을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한 민간대학 교수는 또 말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육부 선배님이 퇴직을 하셨는데 아무개 대학을 갔단 말이죠. 그 아무개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죠. 아니 그 선배님이 가 계셨는데 또 아울러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선배님이 계신데 또 나중에 내가 퇴직하면 또 날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대학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전관예우가 파다하다라는 것은 뭐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대학도 대학도 당연히 그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마땅합니다. 오늘 국민일보하고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봉하 이지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외에 100여 건의 문서 중에는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파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인사검증 파일을 왜 지웠느냐. 특성상 개인의 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고 참여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들인 만큼 현재 민주당 등 야권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들의 인사검증 파일을 만약에 이명박 정권이 들춰본다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우려 속에 지운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조선일보 1면에 부채 많은 공기업 10곳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매일 770억 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또 3면에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공기업의 어마어마한 부채 도대체 누구 책임일까? 조선일보는 방만한 이런 공기업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또다시 직원들의 고연봉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한전 같은 경우 직원 1인당 빚이 2억이 늘었는데 신입 연봉은 60% 인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조선일보가 거론했던 부채 많은 공기업 중에는 한국수자원공사도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멀쩡했던 공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빚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4대강 사업 때문입니다. 몇 조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사업 이야기 없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공기업 직원들한테 책임을 덮어씌우는 이런 식의 보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경향신문 기사 하나 또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된 김석기 씨. 김석기 씨는 잘 아시는 대로 용산 참사 진압작전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공사 임원 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평가에서 부분별로 대부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최하위를 기록한 양반이 어떻게 사장이 됩니까? 이 전문성뿐 아니라 도덕성까지 결여된 인사가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 이것은 뭐 당연히
권력의 입김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아니라 공안공사인가? 공안공사. 예, 중요한 전문성 비전 분야에서 1위 후보에 무려 20점 이상 뒤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면접하는 자리에서 용산 진압작전은 정당했다. 이렇게 또 강변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런 식의 정실 낙하산 인사가, 이렇게 빈번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 말할 수 없겠죠. 이거 하나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KBS 아나운서 황수경 씨. 예. 황수경 씨 부부가 파경 위기에 있었다는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11면에 관련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그런데 TV조선도 파경서를 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게 다른 기사에는 TV조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 박모 씨, 다른 일간지 기자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사 관련한 그런 불리한 기사는 이렇게 쏙 뺀 조선일보. 예. 자, 하나 기사 더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예. 준비를 하셨다가 아마 시간 때문에 빼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원세훈, 김용판 공판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류 매체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라도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예,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도 국정원 직원과 50여 회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이겁니다. 대선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수사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하고 있었던 서울청 담당자와 하루 평균 10여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입니다. 아니, 피의자가 수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경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김용판 청장이라든가 그 밑에 국장 등이 그 국정원하고 이렇게 조율한, 간부끼리만 통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계장도 간부는 간부죠. 그러나 사실 실무선에 가까운 사람인데 수사 이 계장도 국정원 직원하고 통화를 했다면 전 라인에 걸쳐서 사실상 회의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선서부터 이게 마사지하려 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준비한 노래는 거북이의 왜 이래입니다. 네.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후진화되고 있으니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왜 이럴까? 해서 거북이의 왜 이래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남 순회 상공 다마록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와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추악한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정치적 패륜물인 정치 깡패 집단으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무지막지한 망동이다. 순회 상공 다마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괴뢰보수 패당의 이번 망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종북을 문제 삼으려면 역대 당국자치고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위정자란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박 대통령은 2002년 한국 미래연합 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습니다.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MBC 뉴스 보도.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찾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면담에서 적당한 장소에 상설 면회소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답방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답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박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을 대화하기 편한 상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했는데 지금은 험한 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북한.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다. 조선중앙TV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름이 비슷한 남한의 TV 조선은 이렇게 답하는데, 북한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아예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최고 존엄을 아예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유신의 딱지를 붙이려고 합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해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 심산인 듯한데 북한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최고 존엄 운운하는 것은 언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